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라파파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도 이제 익숙한 분을 이제 모셨는데,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장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많이 있어서 네. 모셨는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초보라던가 아니면은 처음 하시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네. 좀 그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예. 설명 가능할까요? 예,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 한번 제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구매 대행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구매 대행과 수입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처음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를 꼭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수입 시에 국내법상 수입 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인지가 1차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제품이 수입 금지 품목은 아닌지,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식물류 같은 경우는 때로는 금지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는 식물류도 있고 또 식품의 성분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관세율이죠. 네. 관세율에 따라서 나중에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율은 몇 프로인지 사전에 두세 가지 정도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수입하는 거의 모든 그런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랑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붙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관세는 뭐고 또 부가세는 뭔가? 관세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국가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지정을 해놓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부가가치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CIF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네네. 물품의 가격과 그 물품으로 인한 운송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 플러스 그다음에 관세 거기에다가 10%를 한 게 그게 네네. 부가가치세 10%가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관세가 그 통행세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사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통행세라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는 그런 셀러 입장에서 네. 어차피 매입 자료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랑 이렇게 해서 상계가 되는데 네네. 환급이 될 수도 있고, 관세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차피 국가가 징수 목적으로 네네.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입 매출이 네네. 일어나면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고. 통행세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관세율이 대표적인 품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의류 같은 경우는 13%가 기본 세율입니다. 우리가 인접한 국가 중에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FTA는 자유무역 협정에 따르는 그 세율 체계인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거의 0% FTA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그쪽 수출 국가에서 받아오면 세율을 적용할 때 8%짜리를 0%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도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것도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인데 수입하려고 할 때 원산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수입이 돼요. 미국에서 내가 수입할 때 이거 혹시 한미 FTA 적용을 받느냐? 왜냐하면 물건이 떠나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근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제조 국가에서 제조를 하고 그 제조 국가에서 선적이 돼서 들어와야지만이 적용을 받습니다. 제조랑 선적까지 같이 돼야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FTA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건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도 많이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도 수입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당연히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제품도 수입 신고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입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수입 신고 대상입니다. EMS 국제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던 각종 특송사를 통해서 들어오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국 세관을 거쳐야 되고 세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일반 수입신고 제도하고 목록 통관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일반 수입신고 제도는 어떤 기준을 초과했을 때 수량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금액들이 개인이 수입하는 기준에 봤을 때는 너무 높다. 기준을 오버했다. 이럴 때 정식적으로 일반 수입 신고 제도가 있고 목록 통관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자가 소비 용도로 아주 소량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목록 통관이거든.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 금액을 오버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 미국 이외 국가는 이제 150불, 이 네. 목록 통관 대상이죠. 네네네. 수입하다가 통관해서 네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무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수량이 좀 많던가 아니면은 중량이 크다던가 이런 기준에서 때로는 이게
목록 통관이 안 되고 일반 수입 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수입 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식품료 같은 경우는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인증. 받아야 되고 네. 모르잖아요. 초보로 이제 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난 세금만 내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세관에서 뭐 통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거는 기준을 오버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개인이 들어오면서 KC 인증 받는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한 20, 30개, 50개 사면서 그쪽에다가 제시를 해도 그런 서류를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반송을 하다든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수입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이제 생각이 나서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요. 네. 가끔 이제 제품을 수입하다 보면 빨간 딱지가 붙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현품 검사입니다. 현품 검사. 예. 그래서 세관에서 직접 그런 말씀하신 현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금액이 많거나 또는 FTA로 신청을 했을 때 현품 검사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랜덤이 제일 많고요. 랜덤이에요? 대부분이 랜덤입니다. 관세법인에서 근무하다 보면 세관에서 검사 대상이다, 검사 대상이 아니다를 코드로 관세청에서 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검사 생략이다, 검사다 이런 코드가 있는데 검사 비율이 높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성분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는데 기준치 오버가 돼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들어온 그 제품들에 한해서는 검사 비율이 높아집니다. 검사를 해서 특정 제품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통관 보류가 되죠. 나머지는 사실 랜덤 검사인데 수입 요건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검역이라든가 KC 인증이라든가 또 그런 물품인데 개인이 수입하긴 했지만 수량이 과다한 것들. 개인은 사실은 자기가 사용 목적이거든요. 사용 목적에 한해서 수입 요건을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하게 수량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관장 판단하에 이건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수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현품 검사를 해가지고 수량 확인하고 때로는 통관 불허를 하죠. 네네네. 이게 혹시 그런 이제 현품 검사에 걸릴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관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른 건지 혹시라도 수입을 처음 하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 또 현품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관세사에 따라서 검사 비율이 높아지는 건 없고요. 그건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처음 내가 수입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사 비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예, 높습니다. 우범 지역에서 들어올 때. 우범 지역?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 문제 그보다는 전쟁이 발발 지역이 아니고 식품류가 수입됐는데 이슈가 됐던 그런 제품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들어온다던가 세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비율을 좀 높여놓을 수도 있겠고 해외 공급자를 새로 등록한다던가 그 해외 공급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제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제조사가 국내에 등록이 안 됐던 업체들 내가 이제 최초로 등록을 하고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비율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엄청 궁금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FTA에 대한 겁니다. 관세가 일반적으로 13% 또는 이제 뭐 적게는 8% 이렇게 이제 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잘 활용해서 혹시 초보가 그렇게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초보자라 하더라도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관세청 민원 창구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이 들어오는데 혹시 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 관세는 얼마지만은 혹시 뭐 FTA 관세율은 얼마냐 물어보면 그쪽에서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파파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문의를 보고 제가 또 답을 달아드릴 수 있고요. 근데 FTA는 프리니까 0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이 0%긴 한데 오. 뭐 특정 제품에 따라서 아직도 세율이 뭐 0. 몇 프로, 뭐 1. 몇 프로 이렇게 또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거의 0%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크진 않다. 크진 않아요. 거의 뭐 1, 2%대. 그 FTA를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수입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FTA는 뭐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요. FTA 규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 FTA 체계가 다른 데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쉽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율 원산지 증명서에 의한 확인 방법이 있고요. 선적 서류에 어떤 특정 문안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방식 두 가지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원산지 증명서에
수출자가 이거는 미국산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면 국내에서는 그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지세관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선적 서류의 어떤 문안에 의한 메이드 인 USA다. 그 네네. 문안을 기재를 하고 규정위에서 어떤 사인이라든가 서명을 했을 때는 그 서류 자체를 또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인정해주는 방식. 이게 이제 한미고 한중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중이요?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중국은 선적 서류에 의한 확인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제 기관 발급이라고 하는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 도단이죠. 걔네들은 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발급을 받으면 그거를 사본으로 제출을 했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아, 좀 다르네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 우방국가고 그렇죠. 워낙 편의를 많이 봐주네요, 우리나라도. 걱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 한 거군요. 같이 이제 상호간에 협조를 그렇게 한 거죠. 혜택을 저에게 받네요. 네네네. 간단하게. 이제 그 질문을 좀 좁혀서 식품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